말 그대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신에 뒷북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임미리 교수가 연일 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1월 29일자 칼럼 게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고 민주당은 취하했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김 기자 어때요? 임미리 교수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공식적으로 사과의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뭐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긴 했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대신에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남인순 최고위원 등등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미 뭐 사과를 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들 실망하셨던 분도 많으실 테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공보라인의 이제 책임의 한 축인 대변인이기도 하고요. 제 전문 분야였는데 단 한 번도 정치인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를 고소하더라도 맞고소를 하거나 명예훼손 방식으로 누군가의 재갈을 물려본 적 없는 저고 보다 꼼꼼하게 그런 지점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유감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미. 네, 고발 당사자였던 이해찬 대표가 뭐 속 시원하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안 하는 속내에는 친문 누리꾼들, 친문 지지자들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친문 누리꾼들이요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과는 선거법을 위반한 임미리 교수가 해야지 왜 이해찬 대표가 합니까? 임미리 교수 다시 한국당으로 가세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일부 누리꾼들은 임미리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친문 누리꾼들이 임미리 공격에 나선 것이죠. 왜 사과를 이해찬 대표가 합니까? 뭐 등등의 발언들이 나왔다는 건데 오늘 이제 뒷북 사과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늘 했거든요. 여기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이 임미리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늘 긴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란 5일 만에 뒷북 사과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해찬 대표는 연일 침묵, 뭔가 대리 사과, 뒷북 사과 논란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사과 한마디를 왜 이렇게 시원하게 못하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저분들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7일 남은 상황에서 결국 결정적인 역할은 중간에 있는 이 무당층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인데 중요하죠. 이 보면은요, 이 경험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 정당이 망할 때쯤 되면 그 정당의 골수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난파선처럼. 근데 딱 그런 현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뭐 화를 냈다 그러는데 어쨌든 대표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고발이 됐으면 시원하게 사과하고 민주당이잖아요. 민주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못하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적인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대변인이 사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정 이미. 대변인. 네. 네. 이게 더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민주당의 요번에 이 임미리 교수 사건과 관련해갖고 대변인들 보면은 홍익표, 이재정, 그다음에 누구죠? 또 한 분. 홍익표, 이재정, 이해식 대변인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말로 그 분노 유발자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의 과거의 발언을 자꾸 상기하게 돼요. 홍익표 대변인이 과거에 귀태인가요? 귀태? 네, 귀태. 거기다가 또 이재정 의원 기레기.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이해식 대변인이 머리 검은 외신 기자. 기억나십니까? 항상 그렇게 논란이 됐던 발언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어찌됐든 간에 경향신문이 그렇다고 보수 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왜 좀 통 크고 민주당답게 여당다운 여유로 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그리고 지금 뒤끝이 아주 뒷북 사과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뒤끝 장렬이에요. 완전히. 그래갖고 계속 조건을 들고 과거에 이 사람이 안철수 거기서 일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
통합당입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기인들이 꽤 많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일부의 친문 그 지지자들이 임미리 교수 좀 전에 막 공격하고 있다. 이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 기자. 9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그와 관련된 논란 무슨 얘기일까요? 대통령과 만난 시장 상인에게까지 이 친문 지지자들 일부의 공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일단 그 지난 9일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우리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우리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울게 생겼어요, 진짜. 완전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 상인은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층이 상인에게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의 오만, 문바들의 이성 상실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권 심판론만 불타오를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좀 불만을 표시했던 이 상인에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요 불경죄다라고 하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캡처해서 공격 좌표로 설정하고요. 어리석은 아주머니가 마음이 고약하다, 잃을 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면서 나도 이 집은 평생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뭐 불매 운동 비슷하게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이름이나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한번 영상 좀 다시 한번 좀 보죠. 그때 이제 9일날, 지난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그 상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대화하다가, 경기가 거지 같아요.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걸 호소를 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극성 지지층이죠. 문파 진영에서는 지금 이분이죠? 네. 지금 좌표 찍어서 굉장히 공격을 거세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전화번호, 상호명 이런 거 다 공개가 이미 다 됐고 신상이 지금 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상희 평론가? 예. 그러니까 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빌어서 본인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게 하소연 내지는 힘든 심경에 대한 푸념 이런 거를 약간 다소 투정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가도 저 정도는요 받아줄 수 있고 대통령도 받아주실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그 대통령을 성역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그 뭐 존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 그게 다 누구에게 피해로 돌아가느냐? 대통령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저 상인 분에게도 피해를 주고 계시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대통령에게 주고 계시는 거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저거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지나친 집착을 하면 여러 군데 그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집착에 가까운 반응이죠. 저게 지지하는 모습이고 지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 예. 아마 이제 불경죄는요. 그거는 이제 왕조 봉건 시대고 지금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노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불경은 말이 안 되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게 일부지만 저런 이제 열렬 지지층들의 행위가 대통령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하. 오히려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과도한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거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방해나 법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시장 상인은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솔직하게 대통령님께 말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다녀가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손님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 상인분은. 자, 지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김 기자, 지금 이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이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도 시장을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한 26일 동안 자제해 왔는데 26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겁니다. 오늘 예. 마스크를 쓰고 면목동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면목동. 모습입니다. 상인들과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접촉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또 물건도 사고 했는데요. 사실 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이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사 일정이 26일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면목동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 저는 이제 김정숙 여사의 저 모습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보여주기 총선용 행보다. 총선용 행보다? 보여주기 총선용 행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대통령도 방문했지만 영부인의 역할은요. 첫째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야당 역할, 대통령께 쓴소리하는 이런 역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음지에서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저는 언론에 저래 노출되면서 시장에 가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저 상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며 어떻게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 총선의 행보가 아닌가. 이런 건 이게 좀 오히려 부담만 준다. 시장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숙 여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때문에 여의도 국회가 아마 단연 이 이슈가 가장 좀 시끄러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